다음은 공학상입니다. 인공지능의 번역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 예전의 번역기는 동음이어와 다이어를 구별 못해 전혀 엉뚱한 번역을 하거나 어순과 표현이 외래어처럼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가능케 한 인공지능 연구에 혁신가가 있다. 바로 신경망 기계 번역이라는 용어를 처음 탄생시키며 인공지능 번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끈 조경현 박사이다. 문장 안의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집중하여 배움으로써 문장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인 어텐션 메커니즘. 조경현 박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개발함으로써 신경망 기계 번역의 근간을 만들었다. 문장은 물론 신경망 안에 이미지, 이모티콘, 저자 특성 등 다양한 보조 정보를 넣으면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 파악한 번역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가 이제 많이 좀 컨트리뷰트한 분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쓰긴 쓰지만 그 위에 좀 더 복잡한 그런 신경망이라고 하죠. 제가 하는 그런 인공신경망 기술을 덧붙여서 좀 더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더 잘 번역을 한 시스템을 만들자. 이제 그쪽에 제가 컨트리뷰션을 좀 했고요. 그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 번역 엔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언어 처리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데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Dr. Cho has had tremendous influence on the field of machine translation. He really burst onto the scene with neural methods for machine translation in roughly 2014 with some of the work on the use of attention in machine translation. And we can tell his influence if we look at his Google citations, where for some of these early papers, he has 15,000, 16,000 citations for a single paper. And this is really remarkable. 인류의 미래는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인류에 공헌하는 진보된 기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독보적인 번역 기술로 인공지능 번역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 지금 그 중심에 조경현 박사가 서 있다. 네, 미국에 계신 조경현 교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되시는 조규익님과 임미숙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두 분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현 교수님의 수상 소감을 화면으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13년 전 처음 Probabilistic Robotics와 인공지능 강의를 듣기 전까지 사실 전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인공지능 이런 단어들을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우연찮게 학과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핀란드 헬싱키 공대 석사과정 팸플릿을 우연찮게 저와 같이 강의를 듣던 선배가 전달해줬고 무작정 핀란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진학한 석사 프로그램은 당시 신입생들을 신청 없이 무작위로 학원의 연구실에 배정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연구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당시 베이스 그룹이라 불렸던 이름과 달리 뉴럴넷 연구를 하던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사실 뉴럴넷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이고 뉴럴넷을 갖고 뭘 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연구실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속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연구원들의 연구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아직 딥러닝이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만큼 뜨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런지 이 내용으로 석사를 하고 같은 학과, 같은 그룹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한 후에도 대단한 연구를 해봐야겠다, 대단한 논문을 써봐야겠다, 대단한 발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 없이 마음 편히 궁금한 것은 공부하고 새로운 것은 직접 시도해보면서 즐겁게 대학원 생활을 지냈습니다. 이런 생활 막바지 우연찮게 당시 새롭게 생긴 인공지능 학회인 아이클리어라는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제 기억에 따르면 40에서 60명 정도만 참여했던 조촐한 학회였습니다. 학회 첫날 아침 식사에 우연찮게 몬트리올에 있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 옆에 앉게 되었고 그 아침 식사를 계기로 몬트리올 대학교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몬트리올에 도착한 다음 날 요슈아 벤지오 교수가 앉아있는 제게 와서 4가지 연구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계 번역이었고 그에 대해 사실 아는 것 하나 없는 상황임에도 다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8년이 지났고 이런 우연찮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너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감을 준비하다 보니 제 공부 및 연구 경력에는 우연과 운이 많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3년 전 용욱이 형이 그 팸플릿을 우연찮게 갖다 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 12년 전 우연찮게 베이스 그룹에 배정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 8년 전 우연찮게 아침 식사를 위해 앉은 자리 옆에 요슈아 벤조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8년 전 뜬금없이 기계 번역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익숙한 주제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껏 이룬 일은 제 개인이 이룬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 성과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분야에 속하는 연구원 모두가 다 같이 이뤄낸 수많은 성과들 중 아주 작은 하나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인공지능 연구란 큰 흐름 안에서 좋은 우연의 연속으로 남들보다 살짝 더 드러나는 하지만 여전히 한없이 작은 성과를 이뤘을 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선배, 동료, 후배 과학자분들께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능이란 무엇인지, 이성이란 무엇인지 등 감히 과학적으로는 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사실 어느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지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재단에서 저희 분야,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것에 대한 축하보다는 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연구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개발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모두를 감히 대신해서 호감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 모든 우연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여기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너무나도 당연히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